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이 올림픽 경찰서를 존속시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적자로 인한 경찰국 내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발표는 LA 한인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올림픽 경찰서 폐쇄 조지 비대위가 청원서 및 청원 명단을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에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가주의회가 오늘부터 코로나 팬데믹 속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안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600의 구제금을 지급하는 예산안 승인 여부 등 민생 현안 논의 작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방정부 지원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에 지급되는 팬데믹 실업 보조금이 재개돼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먼저 돌입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취임식의 주제는 하나된 미국이 될 것이라고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전국적인 동시다발 무장 시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6일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해산하는 임무에 투입됐던 경찰관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유씨 계열 10개 캠퍼스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올 가을에는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0일째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틴 루터킹 공휴일을 비롯해 다가오는 3번의 주말 동안 산타모니카 피어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 정국의 불확실성과 기술기업 규제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의회가 오늘부터 코로나 팬데믹 속 민생 현안 논의 작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안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600의 구제금을 지급하는 예산안 승인 여부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장 시급한 안건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감안해 주정부는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의 퇴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주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퇴거 조처 유예안은 이달 31일에 만료됩니다. 퇴거 유예 조처가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수많은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현재 주의회에는 2가지의 퇴거 유예 조처 연장안이 추진 중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데이비드 하원 의원이 추진하는 연장안으로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 조처를 최소한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역시 민주당인 주 상원의 아나 까바에로 의원이 선보인 안으로 이달 3월 말까지만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퇴거 유예 조처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얼마 동안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 의원이 추진하는 장기 연장안에 대해서는 가주주택임대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1년 더 퇴거 유예 조처가 연장될 경우 건물주들이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장안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세입자들은 퇴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난해 9월부터는 렌트비의 25%를 건물주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연소득이 $3만 미만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정부가 1인당 $600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새 회기 예산안 승인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주지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한 $2,270억 규모의 예산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부장에 대해서는 주의회가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주지사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600의 현금 지급을 위한 예산 $24억 그중 하나이며 스몰 비즈니스에 구호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5억 7,500만 예산
그리고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20억 달러 예산안이 긴급 처리 예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방정부 지원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과 자영업자, 청부업자,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에 지급되는 팬데믹 실업 보조금이 재개돼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 주당 $300에 달하는 연방정부 지원 추가 실업수당도 이미 1월 첫 주부터 지급이 시작돼 앞으로 3월 중순까지 10주에서 11주 동안은 한인들을 포함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상태에 빠졌거나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들이 실업수당 혜택을 당분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국 EDD는 지난해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추가 경기 부양법에 따라 이같이 추가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실업수당 및 보조금은 대통령이 서명한 직후인 1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13일로 끝나는 3월 둘째 주까지 최대 11주간 적용돼 지급됩니다. EDD는 관련 기급 1억 3,800만 달러의 집행을 시작하게 되며 총 46만 1,000여 명의 청구인들이 수혜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한인회 측은 한인들도 수혜자가 많아 기다리던 프로그램이라면서 문의도 다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PUA의 경우 새로운 연방정부 요구에 따라 일을 했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세한 지침을 연방정부로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EDD는 실업수당 및 보조금에 대한 신청이 작년에 5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0일째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현황을 집계하는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를 인용해 어제 기준 미국의 입원 환자가 12만 9,229명으로 집계돼 40일 연속 1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는 지난 6일 13만 2,464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13만 명 안팎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연초 가족 모임과 여행의 여파가 이달 중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코로나 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 속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대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11일 동안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2만 8,400여 명이라며 이 속도라면 1월 한 달 동안 사망자 수는 월간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달은 작년 12월에 7만 7,431명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하루 사망자는 1,821명, 신규 확진자는 21만 6,2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37만 4천여 명, 누적 확진자는 2,242만 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애리조나주는 입원 환자가 현재 5천여 명으로 지난 7월 정점을 넘었고 캘리포니아의 LA 카운티는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UC 측이 올 가을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CLA와 UC얼바인 등 UC 계열 10개 캠퍼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재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백신 보급 등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올 가을에는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C 측은 UC 입학 예정자 학생들과 재학생들이 올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대면 수업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C는 이번 봄 학기까지는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극소수의 수업만 대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C 측은 구체적인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일정과 대면 수업에 따른 안전 지침 등은 추후 학생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내에 다저스 스타디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로 바뀌게 됩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다저스 스타디움과 브렌트우드에 위치한 제키 로빈슨 스타디움 내 전직 군인 주차장 15번을 코로나 검사장에서 백신 접종 장소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이 백신 접종 장소로 바뀌면서 앞으로 하루에 12,000명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세티 시장은 한시적으로 LA 카운티 내 검사 수가 줄어들겠지만 대신 하루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당국 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틴 루터킹 공휴일을 비롯한 다가오는 3번의 주말 동안 산타모니카 피어를 폐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16일부터 18일, 23일과 24일, 그리고 30일과 31일에 산타모니카 피어가 폐쇄됩니다. 시 당국 측은 어제 산타모니카 피어를 폐쇄하며 이는 현재 가주 전역에 퍼지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계속해서 증가하는 코로나 사망자로 인해 장례식장의 예약이 꽉 찼으며 병원 내 중환자실 여유 병상분은 0%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산타모니카시의 경우 3,2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87명입니다. 어제 오전 한인타운에서 총격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 10분경 한인타운 카운슬 스트리트과 마리포사 애비뉴 지점에서 개를 데리고 걷던 여성에게 흑인 남성이 다가와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습니다. 여성은 숨졌으며 여성이 데리고 있던 반려견도 총격을 받아 부상했습니다. 피해자는 백인 여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20대 흑인 남성으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관련 제보는 서부경찰국 살인과 전화 213-382-9470번으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도 덩달아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코로나로 어린이들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나 실제 신고 건수는 오히려 급감한 실정입니다. 어느 때보다 주위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 적극적인 신고가 독려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LA 아동보호국이 운영하는 핫라인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40%에서 60%가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가정 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고 어린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는 팬데믹 이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실제 신고 건수는 줄어들면서 많은 아동들이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LA 한인 가정상담소는 11일 LA 아동보호국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중적인 공분을 자아낸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책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LA 아동보호국의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본부장 카를로스 토레스 씨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아동 스스로는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교사나 의료 종사자 같은 의무 신고자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Calls declined by about 40-60% compared to pre-pandemic numbers. With this safety net no longer in place and children largely out of the line of sight, there is an increased risk that physical abuse and general neglect may go unnoticed. 현 시점에서 안전망 부재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와 일방적인 방치가 간과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LA 아동보호국은 피해 신고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 1800-540-4000번 그리고 웹사이트 dcfs.lacounty.go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소셜워커가 연중 무휴로 대기하고 있어 각 커뮤니티가 구사하는 언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됩니다. 핫라인에 대한 통화는 익명으로 처리돼 신고자의 신원이 기밀로 유지된다고 아동보호국은 강조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 관계자입니다. 아동보호국 핫라인을 통해서 연결되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셜워커 선생님과 상담 후 아동학대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되면 상담이나 부모교육 또 소정의 긴급 재정보조 그 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캐서린 염 한인 가정상담소장은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한인 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칠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융자와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 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잼택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폭탄 세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 등 2만 점의 다양한 보석 업투 60% 세일. 다이아몬드 2부 800불짜리를 399불에, 3부 1,800불이 690불, 5부 2,800불이 1,300불, 3부 다이아몬드 10개 쌍가락지 3캐럿 14,000불이 6,990불. 5부 이상의 다이아몬드는 감정서를, 목걸이에는 체인을 드립니다. 보석백화점 잼택은 갤러리아 2층, 6과 마리포사 2층, 213-380-5353, 213-380-535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엔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현대사우나가 탑구까지 오픈됐습니다. 현대사우나에서 산뜻하게 아침을 준비하시고 저녁엔 하루의 피로를 푸세요. 한 달 회원권은 220불, 세 달은 500불, 6개월은 700불, 1년은 1100불, 하루 14불, 야간 입장은 18불로 사우나와 헬스를 즐길 수 있는 K타운의 유일한 장소. 현대사우나의 파킹은 넓고 프리, 발렛 없습니다. 탁구는 예약 먼저 하고 와주세요. 유가와 아드모어 현대사우나 213-487-0008 487-0008. 코로나 시대에 필수품이 된 비데. 비데 하나 사면 하나 1불로 장만하세요. 최신 리모컨 비데 699불 하나 사면 같은 기능에 649불 비데가 1불. 일시불 구입해도 렌트를 해도 월 19불 할부를 해도 두 번째 비데를 1불에 드립니다. 풀 스테인리스 노즐로 위생도 업, 세정, 건조, 마사지, 어린이 기능까지 월 19불로 비데 2대를 장만하세요. 다이아나리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213-200-3647.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현재 벌몬트 애비뉴 구간부터 15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알라미다 스트리트과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을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9에서 24마일대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페어팩스 애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 서행 시작됩니다. 그 전 구간 나오미 스트리트부터 25마일대로 서행되고 있고요.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은 특히 16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오버랜드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3마일에서 25마일대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입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피게로아 스트리트 구간 카플레인 쪽 17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2번 놀스와 교차 지점은 일반 레인 쪽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57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샌디마스 애비뉴 구간 13에서 18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템플린 하이웨이 구간 차량 화재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710번과 교차 지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웨스트 로스크랜스 애비뉴 구간에서 4시 후반대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먼저 돌입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하원이 공식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므로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르면 이틀 뒤에 탄핵 소추 결의안 표결이 하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건의 의결 종족수는 과반 찬성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 435석 가운데 과반인 222석을 차지한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탄핵 확정을 위해서는 상원 3분의 2의 의결 종족수로 가결이 필요한데요. 일단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은 빨라도 19일 재소집될 것이라고 한 만큼 이 과정을 거쳐 탄핵을 확정짓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난동 사태 직후부터 행정부가 25조 발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현지 시각 내일 본회의 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20일 퇴임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의혹에 이어 재임 중 하원에서 처음으로 2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셈입니다. 대국민 메시지 창구로 쓰던 트위터가 막힌 상태라 구체적인 입장 전달 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 등을 통한 성명 등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의회 난입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지난주 일어난 일에 실망하고 낙심했다면서 의회에서 발생한 폭력을 전적으로 규탄한다. 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폭력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취임식의 주제는 하나된 미국이 될 것이라고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의 제2의 폭력 시위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4년마다 미 연방의회 의사당의 서쪽 광장에서 열리는 미 대통령의 취임식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거대한 정치 행사입니다. 바이든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의 주제는 하나된 미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델라웨어 주립대 토니 앨런 총장은 이제 분열의 시대에 대한 페이지를 넘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식장 주변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관중들이 모이는 대신 미국의 모든 주와 영토를 대표하는 깃발과 다양한 크기의 미 국기 19만여 개,
그리고 조명으로 만든 빛기둥이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취임식에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배우자들과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가에서는 취임식을 전후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시위 재발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은 트럼프 지지 사이트에 워싱턴 DC를 불태우자 100만 군사 행진을 하자 같은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Over the weekend, we continued our planning. I sent a letter yesterday requesting that the president declare a pre-emergency disaster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와는 별도로 바이든 취임식 당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가상 취임식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불참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준비하는 2기 취임식에 참여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칼러신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신 장관은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개하면서도 선동이 예견 가능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적용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모 브룩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연설과 발언에서 군중의 분노를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기소하든 아니든 우리는 모든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며 워싱턴 DC 법률에 따라 폭력 선동에 관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신 장관은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9일 정도 남았고 당연히 조사는 그 9일을 넘어 훨씬 더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이후에 기소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법적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러신 장관은 나는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도 목표를 삼고 있지 않다며 자신과 검찰은 사실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전국적인 동시다발 무장 시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 의사당 주변이 폐쇄되고 군병력 15,000명이 주변이 배치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 FBI는 취임식을 앞두고 이번 주 후반부터 워싱턴 DC와 50개 주 주도에서 의사당 등을 겨냥한 무장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내부 공지로 알렸습니다. FBI는 시위 주체 일부가 극단주의 단체 소속이라며 무장 시위는 주말이 16일부터 최소 20일까지 모든 50개 주의 주도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 의사당 주변에는 15,0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단 10,000명의 병력이 16일까지 배치되고 취임 당일인 20일까지 머뭅니다. 이번 병력 배치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에 따라 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파견돼 배치된 6,200명의 주 방위군보다 대폭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취임식은 20일이지만 의회 의사당 주변을 중심으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3일부터 병력을 배치해 의사당 난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 중인 의사당 주변도 경비를 강화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는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공권력이 제대로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습니다.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번 의사당 사태로 경비 태세를 강화키로 했다며 연방과 주, 지역 병력의 협력 속에 경계도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FBI도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미 전역 50개 주의 수도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에는 주 방위군 15,000명을 투입하고 11일에서 24일까지 워싱턴 기념탑 관람도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자신의 혐의를 사면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참모들은 셀프 사면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패시 펄론 백악관 법률고문과 지난해 말 퇴임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 전 장관은 지난달 사임 전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통했지만 그의 대선 사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 눈밖에 났던 바 전 장관은 작년 말 퇴진했습니다. 시펄론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절차를 밟을 때 변호인단의 주축이었지만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반대해 사임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광분한 시위대가 진입을 막는 경찰을 끌어내 무차별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CN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소리를 지르며 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경찰이 막는 사이 하얀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경찰 하나를 잡아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경찰이 중심을 잃고 끌려 나오자 시위대의 무차별적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성조기가 매달린 깃대로 여러 차례 힘껏 내리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거리를 두고 촬영된 영상이라 해당 경찰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많은 시위대가 몰려있는 데다 폭행에 여럿이 가담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경찰이 누구인지 얼마나 다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회 난입 사태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은 의회 난입 사태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촬영된 것이로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시위대에 집에 가라고 당부하고 나서 10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도 급속히 퍼져나갔으며 오늘 오전까지 2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지난 6일 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해산하는 임무에 투입됐던 경찰관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한 펜스 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이 이어져 미국 비밀경호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부상을 입고 숨진 시크닉 경관의 운구 행렬이 지나는 도로 양쪽에서 동료 경찰들이 경례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이날 또 다른 경찰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CNN은 해산 임무에 투입됐던 51살 하워드 리엔굿 경관이 비번인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 경찰은 애도 성명을 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두 경찰관을 추모하기 위해 성조기를 오는 13일 일몰때까지 조기로 개항하라고 뒤늦게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펜스 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린 우드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팔러에 총사령 집행부대를 대기시켜라 펜스가 첫 목표라고 적었습니다. 비밀경호국 등은 우드의 게시물 외에도 의사당 습격 사태 당시 등장한 펜스를 매달라라는 구호와 관련해서도 당시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맥없이 뚫린 미 의회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회 경찰의 사전 대비가 매우 미흡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한 국방장관의 승인이 90분간 지연됐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누구보다 초조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 애리조나 총격 사건으로 뇌를 관통당한 가브리엘 키퍼즈 전 하원 의원인데요. 그의 남편이 이번에 애리조나 상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10년 전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011년 1월 8일 애리조나에서 지역 구민과 만나고 있던 가브리엘 키퍼즈 하원 의원에게 한 청년이 다가가 머리에 대고 총을 쏘았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졌고 키퍼즈 의원은 총알이 뇌를 관통했지만 그녀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I'm extremely hopeful that Gabby's going to make a full recovery. I've told her that. She recognizes it. She's a strong person, a fighter. 하지만 재활을 위해 정기의 복귀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대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의 우주인이자 미 해군 내령 출신인 남편 마크 켈리가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부인의 권유로 정계에 진출한 켈리는 지난해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에서 현직 공화당 의원을 꺾고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키퍼즈 전 의원은 이번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접하고는 10년 전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이나 혐오보다는 통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암살범의 표적이었던 링컨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어린 아들이 죽은 슬픔을 이겨내고 사회 통합을 위해 애쓴 그의 의지를 배워야 한다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했습니다. 기퍼즈는 현재 총기 소지 반대와 사고 희생자를 위한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We can let the shooting continue or we can act. We can protect our families, our future.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10년 전 끔찍한 일을 당한 친구가 용기를 내 비극을 목적의식으로 바꿨다고 적었습니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이 바이든 취임식에 총기를 가져가겠다며 제2의 폭력 사태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에 기퍼즈 전 의원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이 오늘 올림픽 경찰서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올림픽 경찰서 폐쇄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서 폐쇄 반대 청원서와 청원서 서명 명단을 경찰국장에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올림픽 경찰 폐쇄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한인사회 청원서와 청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명단을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에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이 올림픽 경찰서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인 커뮤니티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무어 경찰국장이 올림픽 경찰서를 폐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한 예산 삭감의 단행으로 경찰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한 LA 경찰국 내 경찰서들을 존속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국장의 이날 발언으로 올림픽 경찰서 폐쇄 위기로 위기감이 감돌았던 한인사회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경찰서 인원이 감축되면 경찰서 업무가 축소돼 치안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LA 경찰국 예산 삭감을 최소화해 경찰 인원 감축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입니다. 비대위 위원장인 LA 한인상공회의소의 강일한 회장은 올림픽 경찰서가 존속된다 하더라도 355명의 경찰 인원 감축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우려가 된다며 경찰 예산 삭감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355명씩 줄어들면은 픽세이션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짓컷도 막아야 돼요. 11일 LA 한인상의를 주축으로 한 비대위 측은 LA 경찰국 본부를 찾아 LA 경찰서 폐쇄를 반대하는 청원서와 청원서에 서명한 17,334명의 명단을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인 브래드리 변호사는 11일 이메일을 통해 에릭 가세티 LA시장을 비롯한 LA시 의원들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며 한인사회가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캠페인을 벌여 올림픽 경찰서를 존속시키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경찰서 인원 감축을 불어오게 될 경찰 예산 삭감은 절대 단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닫는 거는 본인들이 반대를 하겠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고 이번 기자회견에는 중국, 태국을 비롯한 타 커뮤니티도 참여해 경찰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각 커뮤니티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중국 상위 측은 추가적인 경찰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LA시를 넘어서 카운티 내의 치안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상위 또한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강력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경찰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서 인원 감축을 불러오는 LA 경찰국의 추가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예산 삭감 결정이 내려지는 오는 4월까지 다각도로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서명 웹사이트 opposedefundinglapd.com을 통해서 LA 경찰국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서명도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홈쇼핑월드 청정 거제도 수산물, 말린 홍합, 옛날 쥐포, 자반고등어, 자연산 바다장어 등 싱싱한 거제도 수협 제품들이 여러분의 밥상을 책임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제품, 디지털 체온계 14불 99, KF94 100장 구매 시 80전, 세니타이저 500ml도 1불에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팍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에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약속했는데요. 올해는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복과 포용, 도약을 키워드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언급하며 백신의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등을 통한 양극화 해소 등 민생 경제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격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실행 방향도 구체화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균형 뉴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로 현재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집권 5년 차인 올해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론에서 한 발 물러서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당장은 지급 방식을 따지기보다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분위기가 갑자기 전과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별지급으로 공식 입장을 정하면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론에 앞장서며 한창 논의에 불을 댕겼던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4차 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할지 벌써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물러선 겁니다. 대신 방역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낙연 대표의 주말 메시지 때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생 상황과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면서 유연한 추가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여러 지급 방식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당 회의에서도 코로나19 양극화 상황을 거듭 강조하면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입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 대권 주자들이 불붙인 이후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과 최고위원들의 이딴 발언으로 전국민 지급을 공론화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지도부의 입장이 바뀌었을 뿐 당 안에서는 전국민 지급 논의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자는 당내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보편 지급 논의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당내 교통정리가 안 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으로 공식 입장을 세웠습니다. 근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노선을 잡은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용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정의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선 방역, 후 재난지원금 기조를 내세우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극심한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부검의에게 의뢰한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과 의사 회견, 소견 등을 바탕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정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했다가 지난달 23일에야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20일 가까이 흘러 첫 재판을 앞두고 전문 부검의 3명이 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판 절차에 반영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정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살인 혐의를 추가로 넣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5일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검찰에 낸 10장 분량 의견서에도 양모에게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췌장이 손상되는 상황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소머리에 배를 받칠 정도의 엄청난 외력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의사회는 미국의 아동학대 연구 논문들을 인용해 공통적으로 낙상은 복부 손상을 숨기기 위해 주로 쓰이는 변명이라면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진술 역시 학대를 은폐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는 전국 각지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보낸 근조화한 70개가 놓였습니다. 정인이한테 미안한데 늦게라도 이렇게라도 미안함을 조금 덜고자 저희 나라 말고도 세계적으로도 다 이렇게 근조화를 다 보내주셨어요. 자발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양부모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정하게 수사가 된다면 아마 살인죄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검찰은 첫 재판 시작 전에 살인 혐의를 추가하거나 혐의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엔트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현대사우나가 탑9까지 오픈됐습니다. 현대사우나에서 산뜻하게 아침을 준비하시고 저녁엔 하루의 피로를 푸세요. 한 달 회원권은 220불, 세 달은 500불, 6개월은 700불, 1년은 1100불, 하루 14불, 야간 입장은 18불로 사우나와 헬스를 즐길 수 있는 K타운의 유일한 장소. 현대사우나의 파킹은 넓고 프리, 발렛 없습니다. 탁구는 예약 먼저 하고 와주세요.
유가와 아드모어 현대사우나 213-487-0008 487-0008 코로나 시대에 필수품이 된 비데. 비데 하나 사면 하나 1불로 장만하세요. 최신 리모컨 비데 699불 하나 사면 같은 기능에 649불 비데가 1불. 일시불 구입해도 렌트를 해도 월 19불 할부를 해도 두 번째 비데를 1불에 드립니다. 풀 스테인리스 노즐로 위생도 업, 세정, 건조, 마사지, 어린이 기능까지 월 19불로 비데 2대를 장만하세요. 다이아나리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213-200-3647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정국의 불확실성과 기술 기업 규제 우려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89.28포인트, 0.29%가 하락한 31,008.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5.07포인트, 0.66% 내린 3,799.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5.54포인트, 1.25% 떨어진 13,036.4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추가 부양책 논의 등 미 정치권 동향, 향후 통화정책 전망 등을 주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부양책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로 주요 지수는 지난주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4일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윤곽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급등으로 레벨 부담도 커졌습니다. 미 정치권의 혼선이 여전한 점도 이날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항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02% 오른 52.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 떨어진 55.4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 등 곳곳에서 신규 감염자 증가세를 보인 것이 원유 수요 회복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8% 오른 1,850.8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이날 애틀랜타 로터리 클럽 주최로 열린 원격 질의응답 행사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좀 더 강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완화, 정책으로부터의 후퇴와 재조정, 정책금리 변경 고려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충격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한다면 최소 2023년까지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기조가 일찍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보스틱 총재는 이런 일이 2021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면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며 2022년, 아마도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선거 도둑질을 중단하라고 선동하는 컨텐츠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식까지 선거 도둑질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포함된 컨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극렬 지지자들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자주 사용한 구호입니다. 페이스북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행사는 폭력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 도둑질을 막자는 주장은 연방의회 난입 사태 연루자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은 선거 도둑질 중단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이 주제를 중립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는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지나지만 수요일부터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스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목요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80도를 웃돌아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4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낮부터는 북극 한파가 풀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3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5도입니다.